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나이 들면 인생 비슷비슷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30대에는 모든 것들이 평준화로 이루어지고요.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도 이루어진답니다.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80대가 되면 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이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점점 낮아지고요. 계곡은 높아져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이라는 게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Did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standing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phase you, you know just how to break, just with the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like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growing like we're dancing fools.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Permission to Dance였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이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를 보면은요, 이 마지막 부분에 마스크를 벗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날이 정말 좀 왔으면 싶은데 말입니다. 이게 쉽게 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도 지금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좀 이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던 이 스포츠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지켜보시면서 많은 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습니다만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올림픽이기도 했었고요. 잠시 후에 하와이 출신 선수들의 성적은 어땠었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와이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계속해서 지금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지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이 표출하는 곳들 또 정하는 곳들 발표하는 곳들 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이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하와이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비리게 주지사가 4개 카운티가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금요일 날 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이 퇴거 유예 조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의무화를 표명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지금 이 들어온 소식으로는 펜타곤이 드디어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오하우에 계신 그 운전자들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국 직원들이 쿨리오오우, 여러분들 하와이까지 가시다 보면 이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쿨리오오우라는 그런 지역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이쪽 인근에서 지금 무려 24인치짜리 메인 수도관이 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국이 여기에 지금 이 긴급 복구반을 투입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쿨리오오우 인근 근처에 여러분들 웨스트 방면 이 웨스트 방면 차선 2개가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여기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 통행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이 수도관 파열은 토요일 날 지금 처음 보고가 됐는데요. 모무쿠 플레이스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 할레 마우마우 스트리트 인근에서 보고가 됐고요. 지금 이쪽 인근 지역 코코헤드까지 지금 당국이 이 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지금 절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들 목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샤워도 하시지만 샤워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 세탁기 쓰시는 것들, 뭐 식기세척기 작동하시는 것들, 또 이제 잔디에 물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이 필수적인 그런 이 물 사용이 아니면 좀 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 물을 좀 절약해 달라라고 지금 이 절수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를 따라서 지금 이 급수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영향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급수차가 이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수차가 지금 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요. 6030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드라이브웨이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914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지금 소화전 있는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030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이쪽에 지금 소화전 쪽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6044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소화전 쪽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물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워낙 그 수도관이 파열된 다음에 엄청난 전화가 걸려오고 또 문의가 쇄도하는 바람에
지금 이 수도국도 급수차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신 분들, 혹시 급수차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화로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748-5000번, 748-5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익스텐션 넘버 1번을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연결이 되십니다. 지금 이쪽에서 학교들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자녀분들 학교와 관련해서도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24인치짜리 메인 수도관입니다. 이 메인 수도관이 파열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공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이제 이 공사 완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칼라니어나올레 하이웨이, 특히 이제 웨스트 방면 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이쪽에서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고요.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차선 다 2개 다 통제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지금 이 카이저 하이스쿨, 그 다음에 카밀로 이키 엘리멘터리 스쿨, 이 학교들은 지금 공사 때문에 오늘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공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물 사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2곳은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고와는 지금 별도입니다만 헤이아 엘리멘터리 스쿨, 이 카네오에에 있는 학교 역시 지금 이 소관 파열이 있어서 캠퍼스 근처에서 이쪽도 지금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 자녀분들 다니시는 학교 언제 영향이 있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 별도의 이 안내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바운스 백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조용필입니다. 바운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고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모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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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라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떻게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알고 있어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벌써 You make me
조용필의 바운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월요일은 좀 좋은 소식, 힘나는 소식, 에너지 생기는 소식, 이런 소식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갑고 보람된 소식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라마 장학재단이요. 지난 7일에 아이웨어 연합감리교회에서 2021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임효규 이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이 장학생 여러분은 학업에 정진해서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팔라마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으로 수고한 하와이 주립대 전수진 교수는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도 이 학업적 성취는 물론이고 코로나 방역, 백신 접종 기간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해보다 신청 학생들이 많았는데 다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아쉬웠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도 훗날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도우며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팔라마 장학재단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총 $50,000의 장학금을 마련을 하고 10명의 학생에게 학생당 $5,000의 이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아마 이 로컬에 있는 어떤 장학금보다도 규모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들고요. 이 장학금 수혜를 받으신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효규 이사장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라마 장학재단 이사장 임효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팔라마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6이라는 높은 경쟁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으신 장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워주신 학부모님께도 학부모님의 그 노력에도 높은 경의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장학생들의 성적과 에세이를 보면서 학생들의 놀라운 학업의 열정과 노력을 보았습니다. 팔라마 장학생 여러분, 이 노력과 열정을 절대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셔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넌 행복한지 아직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 또 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나는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고개를 저으며 빗물이라고 나를 위로했지. 그토록 사랑했던 너를 보는 건 약속을 할 수 없는 너의 현실 때문인가. 나에게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너는 상처로 나는 눈물로 생을 살아갈 테니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가끔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늦은 밤 술에 취해 널 찾아 헤매다 아직도 뜨거운 내 깊은 사랑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그때까지 준비할게. 널 위한 모든 걸.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편히 쉴 수 있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사랑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돌아온다는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김범수의 약속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643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600건대 이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가 됐었는데요. 어제 643건 중에 431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 118건이 빅아일랜드, 22건이 카와이, 54건이 마우이, 그리고 이 7건이 몰로카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1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600건대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환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이제 사망자도 나와서 지금 사망자 숫자는 지금까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542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좌시그린 부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도 213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양성 반응률도 지금 7.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죠. 이 7%대가 넘게 되면 이 CDC 지침에 따라서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데 하와이의 지금 4개 카운티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와이의 백신 접종률은 60.6%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4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지금 하와이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주 동안 5,508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60.6%가 2차례 이상,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고요. 67.8%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이 하와이주의 연방 의원들이 CDC의 지침에 따라서 하와이 4개 카운티가 모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데비리게 주지사가 지금 CDC의 내용, 이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비리게 주지사가 이제 금요일에 10월 3일까지 연장됐었던 지금 연방 기준의 이 퇴거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퇴거 유예 조치 연장한 이 CDC 지침을 하와이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개 카운티가 모두 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CDC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전파가
이 널리 퍼지거나 또 양성 반응률이 7% 이상 돼서 높아진 곳 이런 곳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양성 반응률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와이의 양성 반응률을 보면 이게 지금 4개 주요 카운티가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비리게 주지사가 지금 주 저녁에 퇴거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연장안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각의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 대상자가 전체가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입자와 또 자격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 정부 지원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소득 한도가 개인으로서는 99,000불 이하 또 부부 합산으로서는 198,000불 이하여야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본인께서 연장 자격이 되시는지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CDC의 지금 이 폼 양식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서 이걸 작성하신 뒤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보호받으실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지금 CDC의 지침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하와이의 상황이 굉장히 14일 연속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캔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알아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각 카운티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운티의 기준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각 카운티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다 있잖아요. 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은요. 일단은 homelessness hawaii.gov homelessness hawaii.gov로 가시면 여기와 관련된 소식들,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또 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CDC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 cdc.gov, cdc.gov 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누르시면은요,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 있고 또 이번에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된 이 정보도 거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별도로 고생하지 않으시고 이쪽에서 다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dc.gov, cdc.gov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퇴거 유예 조치는 이 주 저녁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대상자가 되시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CDC의 이 형식을 다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경우 99,000불 미만이 되셔야 하고 임대료 지금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시는 그런 이유를 또 설명을 하시고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작성하셔서 집주인에게 사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거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cdc.gov로 가시면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는 영어로도 돼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어로도 돼 있거든요. 한국어로도 돼 있기 때문에 cdc.gov 가셔서 한국어 누르셔서 신고 양식 링크를 찾으신 뒤에 이걸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이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다 웹사이트 가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온라인을 여러분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요즘에는 이제 퇴거 유예 조치가 주 차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로 이제 해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ediatehawaii.org, mediatehawaii.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Backstreet Boys입니다. I want that way. My fire, the one desire, believe when I say I want it that way. But we are two worlds apart, can't reach to your heart when you say that I want it that way.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heartache.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mistake. Tell me why I never wanna hear you say I want it that way. Am I your fire, your one desire? Yes, I know it's too late, but I want it that way.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heartache.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mistake. Tell me why I never wanna hear you say I want it that way. Now I can see that we're falling apart from the way that it used to be. Yeah, no matter the distance, I want you to know that deep down inside of me, you are my fire, the one desire. You are. Don't wanna hear you say nothing, ain't nothing but a mistake. I never wanna hear you say, oh yeah, I want it that way.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heartache.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mistake. Tell me why I never wanna hear you say, I want it that way.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mistake. Tell me why I never wanna hear you say I want it that way. 'Cause I want it that way. Backstreet Boys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하와이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혹시 이제 제재 조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요, 뭐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스테이 앳 홈이라든가 또는 셧다운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데비리게 주지사도 그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지금 급증을 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국 관계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제재 조건들, 이런 것들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조건들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교 모임 숫자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토에서 오시는 여행객들에 대한
지금 이제 백신 그 패스포트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본토에서 여행객들 오시면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격리를 하시거나 또는 테스트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시 예전처럼 테스트를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립학교 학생들 다시 원격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지금 테이블에 위에 올려져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데비리게 주지사가 목요일에 주 당국과 각 카운티 당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뭐 셧다운이라든가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변경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제 모임 규모를 특히나 이제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카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실내에서는 25명까지 모이실 수 있고 또 실외에서는 75명까지 지금 모이시는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5명에서 10명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조건인데 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 지역사회의 확산에 지금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제재 방안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대부분은 이제 심한 제한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데비리게 주지사뿐만 아니라 릭 블링지아디 호놀룰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미디어들과의 인터뷰에서 제한을 더 이상 가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데 이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들 지금 이번 달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만 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공립학교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격 학습으로 혹시 전환하는 건 아니냐 또는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물론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지금 주 교육부의 역량으로서는 이 리소스를 가지고는 이 원격 학습으로 전면 다시 전환하거나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호놀룰루 이 국제공항, 이 다니엘 K 이노우의 국제공항 앞에는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 사례들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검사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료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검사소에 많은 분들 몰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북적북적하고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시다면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증명만 하실 수 있다면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호놀룰루 공항이라든가 무료 검사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말 동안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 호놀룰루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검사소 가셔서 3시간 기다리셨다. 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시고 의심 가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얘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거 영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그 커플 같은 경우는요.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는데 워낙 라스베가스가 지금 사례들이 많고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 내가 이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하신 거고요.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뭐 900건 이상의 테스트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호놀룰루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검사소는요. 8월 14일까지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소 가셔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또 좀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하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아이디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와이에 이제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곳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도 지금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 일부 학교들도 그렇죠. 이제 은행들도 지금 그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하와이 은행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뱅크 오브 하와이,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그리고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가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매주 테스트를 받도록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직원들은요,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거나 또는 매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도 역시 이 본인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료 검사소가 앞으로도 점점점 북적북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하와이에 지금까지 어디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당국, 각 카운티 당국의 이 근로자들, 공무원들 백신 접종 의무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와이 지금 대형은행 3곳이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완료하거나 매주 테스트를 받아라라고 지금 이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 이 몇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하와이의 주요 병원들, 이 4개 대형 병원들 역시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와이 퍼시픽 헬스, 퀸스 병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카이저 퍼머넌트, 그리고 이 어드밴티스트 이 헬스 캐슬도 역시 같은 이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들, 프라이빗 스쿨들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거의 98%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이미 거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됐다라고 보는 곳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사립학교를 보자면 와이메아에 위치하고 있는 파커 스쿨, 이 파커 스쿨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 보셨을 겁니다. October 1st,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속속 점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립학교가 먼저 개학을 했잖아요. 개학하고 나서 요즘 상황이 이런데 공립학교 학생들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주교육부가요, 지난주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첫 주를 보내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교육부가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한 그 첫 주, 지난주에 105명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례 보고는 매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학교, 그 날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에 있었던 그 환자가 있었던 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hawaiipublicschools.org, hawaiipublicschools.org를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들, 또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눈이 오던 날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아무도 없는 우리 둘만의 시간들 처음으로 가졌던 그 느낌을 수줍어하던 그 눈길 썩은데던 작은 입술 그리움 속에 묻어두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인걸 모든 것들이 변해가듯이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도 오래된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희미하게 하나둘씩 아주 천천히 바래져만 가네 멈출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했던 우리 둘 이제는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이미 너무나 먼 곳에 모든 것들이 변해가듯이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도 오래된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희미하게 하나둘씩 아주 천천히 바래져만 가네 모든 것들이 변해가듯이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도 오래된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희미하게 하나둘씩 아주 천천히 바래져만 가네 이문세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자, 방금 전 들어온 속보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좌시 그린 부지사가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437건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며칠 사이 600건대 이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400건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오니까 좀
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400건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600건대를 계속 보다가 400건대를 보니까요. 아유, 이제 좀 이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 수 없죠. 지난번에도 이 400건대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600건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례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다른 숫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숫자가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 반응률도 지금 7.29%로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죠. 지금 오아후에서 293명, 비갈랜드 67명, 마우이 56명, 카와이에서 16명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양성 반응률이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괴테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정확하게 이름은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이분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마귀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파우스트의 시작입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가요, 법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가진 그런 학도학자였는데요. 서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생을 통해서 지식인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좀 쾌락을 느끼면서 재밌게 좀 세상을 살아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가 너에게 온갖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주겠다. 내가 갖다준 쾌락적인 삶을 살고 네 원하는 대로 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석걸아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은 네 영혼은 내 것이 된다. 너는 지옥으로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20살이 못된 그레이트레라는 아주 예쁜 청순한 처녀를요 마귀의 힘으로 파우스트 박사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까지 뵈가지고는요 얘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파우스트 박사를 싫어해가지고는요 파우스트 박사가 수면제를 줬는데 마귀가 죽게 만들어버렸어 어머니를. 그리고는요 그 아이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오빠가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버려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싸우는데 마귀의 힘으로 파우스트 박사가 그 오빠도 죽여. 그리고는 제2부가 열린데 제2부에도 마찬가지예요. 파우스트 박사가 헬레나하고 연애하게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하니까 이 마귀가 고대 세계에 들어가서 헬레나를 데리고 왔어요. 또 애 낳고 살아.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가지고는요 독일의 재상이 돼요. 재상이 돼가지고 이 황제로부터 간척지를 받았어요. 간척지를 개간하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면서 도피아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정말 살기도 온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자 정말 보기 좋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쾌락적인 세상이다. 달콤한 세상이다 하면서 석건아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그렇게 외쳐요. 그 말이기 때문에 파우스트 박사가 죽게 되면서 그 영혼을 이 마귀가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영화를 다 누리는 타락한 지식인 파우스트 박사.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I used to think that love was just a fairy tale, until that first hello, until that first smile. But if I had to do it all again, I wouldn't change a thing, 'cause this love is everlasting. Suddenly life has new meaning to me. There's beauty up above and things we never take notice
and suddenly you're in love. Girl, you're everything a man could want and more. 1,000 words are not enough to say what I feel inside. Holding hands as we walk along the shore. Never felt like this before. Now you're all I'm living for. Suddenly, life has new meaning to me. There's beauty up above and things we never take notice of. You wake up and suddenly you're in love. Each day I pray this love affair would last forever. Suddenly life has new meaning to me. There's beauty up above and things we never take notice of. You wake up suddenly, you're in love. There's beauty up above, things we never take notice of. You wake up and suddenly you're in love. 월요일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빌리 오션의 Suddenly.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아침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소식 보면은요, 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지금 확정하기로 했다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 부대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AP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 9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라고 오스틴 장관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지금 FDA가 현재는 지금 이 백신들이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접종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지금 방침을 밝히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만 받고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안에 이 그 정식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정식 승인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승인 나오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 같은 경우도, 지금 펜타곤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이 백신 접종 의무화 하는 것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그 전이라도 만약에 정식 승인 나오면 바로 이제 의무화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다음 달 초면 이 파이저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을 거라는 전망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은요, 일단 뭐 10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3만 7천 명은 한 번 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따라서도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맞은 그 군인들 보면은요, 해군은 현역과 예비군이 모두 74%를 넘었지만 공군은 현역이 65%, 예비군이 60% 지금 이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군은요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 군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게 되면 백신 접종 이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제 명령 불복종에 따라서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AP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국방부에게 군인의 접종 의무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펜타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미군도 또 미국 전역도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계속 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더 활발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USPS 우체국 말이죠, 여러분들. 이 우체국이 운영 참 어렵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 배달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금 최선이다라고 지금 이 USPS 미국 우체국 이 우정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요. 일부 우편 배달 속도가 늦어지겠다, 지연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지금 최종 확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와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같은 경우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미국 이 영토 같은 경우 지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기준은요. 미국 내에서 발송되는 지금 메일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로컬 같은 경우도 왜 그 다음 날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본토 같은 경우는 빠르면 3,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 바다를 건너서 간다 하더라도 한 3, 4일이면 가죠. 충분히. 그런데 이게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은 하루에서 3일 사이입니다. 미국 내에서 발송되는 그 우편이. 그런데 이게 이제 최대 15일까지 이게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속도를 늦춤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 대신 안정적인 그 메일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USPS는 밝히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 이제 기준이 지금까지는 하루에서 3일이었습니다만 표준은 이제 4일에서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이 정도 더 이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본토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메일의 한 70%는 여전히 3일 이내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USPS는 밝히고 있습니다. 해안가라든가 또는 먼 지역 이렇게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편물 그 배달 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로컬 같은 경우는 별 영향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로키 산맥 서부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남부 이런 데가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바다로 발송되는 1급 우편물 또 70% 정도, 그다음에 플로리다로 가는 한 우편물의 60%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 몬태나, 오레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1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내는 게 1급 그 우편 배달이잖아요. 이 우편물 같은 경우 한 50% 정도가 느려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매일 이 배송이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대신 가격은 그대로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안정적으로 배달은 될 거다라는 거죠. 10월 1일부터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본토로 우편물 보내실 때는 하루 이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여유를 두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달이 뭐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태는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USPS가 사실 뭐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쇄신을 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배달 속도를 좀 지연을 해서 돈도 절약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우편물 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편물 배달에 있어서 USPS가 다른 데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 소포 여러분들께서 이 쇼핑하는 딜리버리들 요즘 USPS 많이 오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소포 운반 쪽에서는 굉장히 이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갈 것.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지금 우편국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요. 이 노래 어떠세요? 황신의 밴드입니다. 짬뽕. 자, 재밌는 노래였습니다. 짬뽕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보도된 뉴스들, 이 탑스토리들 살펴보시다 보면 이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지금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가 지금 그 발표되고 있다. 그런 지금 이 헤드라인이 달려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점점점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극한 기후가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빈번해질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코드 레드, 그야말로 이 경고음이 막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는요, 2040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을 하고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 현상이 빈발할 거고 온실가스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그테우흐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번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다, 이 코드 레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화석연료와 산림 벌채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있고 수십억 명 사람들의 이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들은 뭐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지금 기후 특사가 존 캐리 전 의원입니다. 이 존 캐리 전 그 국무장관이기도 하죠. 이 존 캐리 기후 특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폭염, 산불, 폭우,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심각해질 거고 이제는 정말 행동할 때다. 지금 세계에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캐리 지금 기후특사 모든 주요 경제권이 앞으로 10년 동안 공격적으로 기후 정책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상이 됐었던 일이죠.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확실히 맞습니다. 온난화는 결국은 뭐 인간 탓이잖아요. 가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각계각층에서 계속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가장 이 전면에서 가장 앞에서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 주 정부도 각 카운티 정부들도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일예로 이제 뭐 이 2045년까지 지금 에너지 생산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도 세우면서 추진을 하고 있죠. 또 정부가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그런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차로 다 이제 전환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사실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의 10년, 이 앞으로의 10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신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N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곡이네요. 사실 톡톡톡에서는요, 좀 긴 곡을 보내드리기가 어려워서 잘 선곡을 하지 않는데 이 블랙 사바스였습니다. She's Gone. 자, 요즘요, 이 날씨가 덥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 아래서 생활들 많이 하시죠. 하와이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도 계속해서 트레드윈이 잘 불어줘서 사실 에어컨 없이도 많이들 생활을 하셨을 테고 이번 주도 초반까지는 별 문제 없으십니다만 지금 이 열대성 폭풍들 세력이 사그라들면서 그 정말 미미하지만 잔여 세력이 남아 있고요. 그 잔여 세력들이 이제 하와이 인근을 지나가면서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트레드윈이 불고 있습니다만 비가 내릴 확률도 조금 높기도 하고요. 또 바람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무쌍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할 거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름 되면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온도도 점점점 내려가고요.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뭐 실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내는 굉장히 서늘하다 못해 추운 곳들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사실 하와이도요, 냉방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게 이 냉방병인지 아니면 코로나에 혹시 이 감염된 것인지 좀 헷갈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속 답답하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기침도 나고 이런데 이게 이제 냉방병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하와이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토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제 올 여름에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경우 많고 재택근무하시는 경우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에어컨 아래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냉방병 그 호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일사병, 열사병 그런 이야기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냉방병도 이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냉방병이 사실은 질병은 아니고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과도한 에어컨, 이 냉방에 오래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전부 이제 냉방병이다라는 이야기로 통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나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하와이는요. 실내와 실외가 5도가 뭡니까? 이 10도도 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이제 본인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냉방병 증상 보면은요. 두통, 뭐 기침, 콧물, 코막힘, 뭐 심하면 근육통도 오고 이제 춥고 오한이 오고 설사도 있고요. 복통도 있고 생리불순까지 동반한다고 그래요. 근데 냉방병은 열이 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감기, 이 여름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델타 변이 감염 증세와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이제 많은 분들 그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이 높고 기침 또 후각 미각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하시거나 냄새 잘 못 맡으시거나 뭐 이렇게 증상들이 나왔는데 델타 변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델타 변이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 감기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을 많이들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냉방병하고 헷갈리시는 경우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델타 변이는 후각이나 미각의 손실이 거의 없답니다. 이 냉방병은 물론이고 감기나 독감과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테스트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는 특히나 이제 전염력이 워낙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나왔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2명 정도 감염을 시키는 게 평균이었는데 델타 변이는요 8명에서 9명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거의 뭐 8배 이렇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냉방병인가 델타 변인가 좀 이 혼동이 가시다가 델타 변이를 냉방병으로 오인하시면 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검사 받으시는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기침 나시고 가래 끓고 열이 있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일단 제일 그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냉방병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냉방병도 이 방치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요.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름철에 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에 하나, 이 냉방병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5도가 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섭씨를 말씀드립니다. 페런하이트로 하면 좀 다르죠. 화씨로 얘기하면 다릅니다만 섭씨가 이제 5도 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다라고 하고요. 혹시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방향도 조절해 주시고 뭐 긴 소매 옷을 좀 입으신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이 에어컨 트신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냉방병이 의심되시면은요, 이것도 이제 뭐 일사병하고 비슷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 좋은 방법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 일사병, 열사병과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에어컨 사용 줄여주시고 체온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이라서 사실은 이 냉방병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증상이 좀 의심되거나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검사 받으시는 것. 이 검사 받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델타 변종, 이 델타 변종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 주보건부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 하와이 지금 사례의 80% 이상이 델타 변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 정말 전염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DC는 이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건 빠른 전파력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는 한 사람이 뭐 1명, 2명만 감염을 시켰지만 델타 변이는 8명, 9명 감염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검출이 되고 더 많이 이 밖으로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스코틀랜드나 캐나다, 싱가포르처럼 초기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예전 형태의 코비드 바이러스보다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장기 등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훨씬 더 심하다고 하고요. 신장이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폐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일단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여러분 자신과 또 이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아주시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델타 변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돌파 감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입원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델타 변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00% 백신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진 않지만 일단은 백신 접종을 받으신다면 입원이나 또는 심각한 증상이나 또는 사망으로 이르는 것은 상당 부분 막아줄 수가 있고 훨씬 더 가볍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감염되신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예방접종, 이 백신 접종 받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이 돌파 감염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을 다 접종 받으시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조심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예방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실내에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시다고 하고 설사 이제 야외에서 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쓰시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하와이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실내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셨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계신데 그래도 역시 이 마스크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 젊은 층 분들 백신 접종 맞지 않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나는 젊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된다고 감기나 독감 정도다라고 얘기하잖아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 나온 바이러스라서요. 감염되셨을 때 이 후유증 또 여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또 어디까지 이 여파가 미치는지 이걸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 많으신 분들만 후유증을 앓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들도 일단 사망률은 낮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집단 면역 지표가 이제 70%에서 80%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아주셔야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도 보호하고 또 다른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독감 주사처럼 해마다 맞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식 승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일단은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백신 접종을 맞아주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그런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노래합니다.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커피를 마시는 의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미소 나누며 합석을 하고 있지 서로를 알게 되면서 다가올 간섭을 싫어 질문을 해보긴 하지만 알고 싶은 맘 없지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나가는 사람
부르러 갈 건지 숫자를 서로 기울이며 즐거움에 대한 얘기 나눠야지. You can fly, you can fly, you can fly. A nanny for two adorable children.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관심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엔 모두가 사랑이 담겨 있다지만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어쩜 내게 감히 눈빛 보낼 수가 있는 건지도 내가 선택해야만 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을 함께 주면서 느낌을 나누어 봐야 하는 건지 함께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지. Stop! We go to CFO.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오렌지와 에리스,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었던 이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됐습니다. 2020 올해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2020 도쿄 올림픽이죠. 대한민국 선수단도 이제 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해단식을 하고 귀국을 지금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뭐 이 올림픽 아쉽게 그지없습니다만 많은 선수들이 선전을 펼쳤고요. 이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이 올림픽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올해 이 올림픽에서 29개 종목에 걸쳐서 354명의 선수를 파견을 했는데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을 하면서 종합순위 16위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께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 올림픽이 끝나서 또 정말 재밌는 일 또 뭐가 없을까 찾아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선수단의 성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와이의 올림피언들, 이 하와이 출신의 올림피언들의 성적도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죠. 하와이도요, 금메달을 딴 그런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월클,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 월드 클래스, 정말 최정상 선수들, 하와이에서 지금 15명이나 올해 올림픽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와이 같은 경우. 인구 대비하면 최고로 많은 그런 선수를 배출한 곳이, 그런 중에 한 곳이 바로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자 배구. 남자 배구에는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었죠. 이 쇼지 형제와 함께 마이카 크리스텐슨 선수까지 이 출전을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이 즐거움을 안겨드렸던 그런 이 배구팀 이 경기들 많이들 시청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서핑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사실 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입장에서는
이 체면을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커리사 모어 선수가 여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하와이의 정말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반면에 관심을 모았었던 이제 남자부의 존 플로레스 선수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이 탈락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실망도 하셨었죠. 어쨌든 이 서핑에서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커리사 모어 선수가 역사의 길이 지금 남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딩에 미국 그 대표팀에 이 조던 베럿 선수가 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림픽 데뷔 무대였었는데 이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하이만의 지금 레이놀즈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출전을 해서 1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비치 발리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독일에 그 패배를 하면서 16강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었는데 하와이 출신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라테에서 이 사쿠라 이 코쿠마이 선수가 하와이 출신이고요.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서 오아우 출신이죠. 미국 대표팀으로서 이제 카나다에 그 출전을 했습니다만 이 메달 그 획득에는 실패를 해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셨겠습니다만 멋진 모습 펼쳐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터폴로가 있었죠. 워터폴로 수구에서 이 제시 스미스 선수가 미국 대표팀 일원으로 이번 올림픽에 이 출전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6등, 6위를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표팀 럭비에도 마틴 이오세포 선수가 이 멤버로서 출전을 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사우스아프리카에 7대28로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I'll get you.
블론디였습니다. One way or the other. 자, 여러분들 이번 주가요. 8월 9일부터 14일 이번 주가 법률 주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하와이 변호사협회, 하와이 스테이트 바 어소시에이션 Young Lawyers Division이 이제 법률 주간을 맞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벌어지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실 원래는 더 일찍 이벤트가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고요. 지연이 되고 캔슬도 되고 그런 거죠. 1961년부터 이게 해마다 진행됐었던 그런 주간이었고 또 이벤트이기도 했는데 팬데믹으로 요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변호사들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런 법률 자문을 제공을 할 예정인데 일단 8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카카오 파머스 마켓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Ask a Lawyer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법률 전화도 있어요. 자원봉사 변호사들께서 전화 핫라인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는 건데요. 오늘 이제 8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무료 핫라인 전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808-537-186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다음부터는 이번 주 이제 이 법률 주간 지나고 나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만 이 핫라인 전화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어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